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전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인사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에 환영사를 하신 최규정 임페리얼이 망한 오리집 식당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앉아있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도 역시 그 당시에 망해가지고 망하게 생겼나요, 사실? 눈빛은 그런데 어쨌든 저도 제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다가 망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최규정 임페리얼이 사실은 이제 오랜 친구예요. 그래서 각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각자의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살다 보니까 만난 곳이 망해가지고 망한 오리집 식당에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무튼 같이 듣게 됐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실은 이제 패배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것은 그 분위기가 좀 무겁잖아요, 그죠? 혹시 망한 곳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한번 가볼 만하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있어요. 가보면 뭔가 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뭘 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눈빛이 말똥말똥하고 그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너는 뭔 얘기를 해줄 것 같구나. 그리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에 용기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째려보는 건 아니죠? 예, 그런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함께 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애터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먹고 살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페리얼은 못 갔어요. 네, 명절도 지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장거리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를 안 오고 딴 곳을 갈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주변에 이렇게 쭉 차창을 밖으로 보니까 가을이 가을가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을 하면 뭐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축제가 많아. 축제가. 여기 역시 애터미인들은 축제가 벌어지는 줄 몰라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본인들을 위해서 박수. 주말만 되고 어떤 날짜만 10월 달만 되면 많은 분들이 축제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왜 가시나 해보니까 잠깐의 즐거움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뭐 추억을 만들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그런 축제 장소에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곳을 가지 않는 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안 갔어요. 애터미를 하는 동안에는 가보질 않았는데 나는 저분들이 갈 때 어디를 갈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갈 곳은 어디다? 세미나장이구나. 그리고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파트너들과 미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제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떼거리가 없으니까 망한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카드를 긁을 수가 없어. 공감하시는 분은 같이 망했나? 왜냐하면 카드를 안 내줘요. 그 다음에 통장에 잔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은행에서도 거래를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떼거리를 걱정을 해야 돼요. 떼거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진짜로예요. 진짜로. 당일 벌어서 당일 먹어야 돼요. 쌀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제가 많지는 않지만 쌀 떨어진다는 말을 이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가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고 호구주책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제가 가야만 했고 세미나장에 도착했고 일을 했고 했었어요. 세미나장을 갔을 때 이렇게 번듯한 세미나장이 있던 건 아니에요. 회사도 명패도 없었고 그리고 회장님 자체도 마찬가지로 망한 분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제 들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회장님의 희망에 섞인 그 용기 있는 그 말씀을 저희들은 들었었어야 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이 회사 선택의 4가지 기준이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경영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경영자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경영자. 너무나 좋아하시죠, 여러분? 멋있죠? 제가 CEO 하는 게 낫겠어요? 저분이 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 강의 그만해야겠네. 에이.
멋있죠? 멋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 세상을 미리 미래에 가서 본인을 예측하고 다시 현실로 와서 현실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그 능력, 그 확고한 믿음, 그것 때문에 저분이 멋있는 거예요. 세상에 젊고 멋진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정말 내면으로부터 멋진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회장님을 볼 때마다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구나, 언행일치라고 하죠. 그런 분을 저희들은 믿을만 하다 안 하다라고 표현해요? 믿을만 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저런 CEO가 있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들한테 행운인 거예요. 최창기에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망한 우리 집 식당에서 회장님이 6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강의하셨던 이유, 그리고 강의하셨던 그 힘,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본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께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앉아있던 제가 솔깃하고 처음에는 무슨 얘기니 하나라고 들어봤고, 침체된 그 분위기 안에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곱씹으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됐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회장님 스스로도 아마 희망이라는 것을 곱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모습을 그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 모습 안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리고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또 저분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아니,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밥은 먹고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때로는 전국을 막 그 회장님이 그때는 이렇게 한 장소가 넓은 곳이 없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이야 회장님을 만나러 가죠. 근데 예전에는 회장님이 저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녔었습니다. 여기도 회장님 오시면 좋겠죠. 그때 왔으면 만났을 걸. 지금은 저희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전국을 순회하실 때 몇 명을 놓고 했냐면 가장 적은 인원이 한 3명 정도 놓고 했었어요. 회장님이 강의하시는데 이해 가세요? 근데 그 자리에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갔었어요. 모시고 가가지고 그 사이 이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해주시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 사장 머릿속에 생생하게 꿈꿔야 돼. 늘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너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먼저 보고 오면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거기에서 성취욕을 느끼고, 그리고 그 모습이 더더욱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좀 얻었던 생각들도 납니다. 회장님은 또 이렇게 회사를 일으키시고 전세 만방에 이렇게 막 알려주시고 팬들도 많으신데, 이분이 또 우리 사업자들에게만 이렇게 열광적인 응원을 받는 게 아니고 회사 CEO로서, 경영자로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계세요. 존경받는 CEO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존경받는 사업자라고는 아마 사업자들이 저한테 그런 호칭을 붙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회사 안에서 존경받는 그 사장님, CEO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신뢰, 그다음에 그분의 정직성, 그다음에 능력성, 그런 부분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다단계라고 해야 표현이 되나? 저희는 다단계 하는 사람이에요. 인식이 그런 것들이니까. 혹시 다단계 하는데 부끄러우세요? 대답이 약하네. 저 다단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다단계 하려고 여기 왔어요. 혹시 모르고 오신 분 계세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단계가 어떤 건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회장님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몰려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일반 유통하고 경쟁하면서 네트워크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여지껏 달려오신 분이고 앞으로도 달려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다단계를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자로서 이제 오너로서 새로운 역사를 쓴다면 우리는 사업자로서 그런 새 역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력, 소비자에게 받고 사랑받고 있는 제품력, 이 제품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예요. 여기 우리 파워비타 에너지 여름에 많이 여러분들 드셨죠?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드시겠어요? 포인트가 한 60%야. 70%? 80%? 포인트가 높으면 우리 좋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식선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저희들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우리한테 무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주어진 제품이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대중 명품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혹여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 하죠. 고퀄리티라고 생각하고 그 품질에 맞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라는 걸 한번 소리 한번 내보실래요? 여러분 각 다르겠죠. 나는 뭐 앱솔루트다, 나는 뭐 화장지다, 나는 뭐 치약이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제일 나는 애용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소리 한번 내보실래요? 하나, 둘, 셋. 화장품은 안 나온 것 같고 해모임은 나온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소리 크게 지르는 분한테는 제가 뭐 하나 선물 줄게요. 다시 한 번만 크게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제품에 대한 것을 한번 딱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돼야 사업이 되지. 이 정도는 돼야.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면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저희에게 준 것은 정말로 너무 좋은 제품력이에요. 제품 하나를 선정할 때 정말 까다로우세요. 정말 까다로우세요. 그러면 또 하나 일품일사 정책을 펴고 계시죠. 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 회사에게만 준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도록 만들어내겠다. 정책이 뭐예요? 회사의 정책은 품질은 어디로? 밑으로 위로? 업 해봐요. 하나 둘 셋. 품질은 업을 시키고 가격은 이게 손발이 맞는 거야. 이게 품질은 업을 시키고 제품 가격은 다운을 시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자로서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그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운순의 폭이 넓어요, 좁아요? 넓죠. 여러분들이 판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초기에는 판다고도 생각하시고 팔러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무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데, 몸에 좋은데, 파워비타 에너지가 너무 몸에 좋은데 100만 원이야. 팔 수 있어? 진짜? 먹고 살려면 팔기도 해야지. 근데 나한테 손에 주어진 이런 제품들이 정말로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싸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떳떳하다 그 얘기예요. 다단계를 하든 10단계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력 상품으로 600여 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면 주력 상품을 가지고 많이 좀 일 좀 해주세요. 접근 상품을 하지 마시고 접근 상품은 접근 상품이에요. 주력 상품은 주력 상품인 거고 전쟁을 했는데 소총이 좋아요? 핵폭탄이 좋아요? 핵폭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제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쓰고 먹고 바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입니다. 수익 구조. 회사 처음 회장님이 저 망한 오리집 식당에서 말씀하셨던 수익 구조하고 지금의 수익 구조하고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와봤어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상 플랜을 굉장히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요즘 이제 센터들이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업자들한테 보상 플랜을 좀 공부 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30대 30은 뭐 얼마, 70대 70은 얼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써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전산을 통해서 수당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상 플랜을 공부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알고 있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계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팀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이에요? 예, 다시 크게 좀 얘기해봐요. 팀 사업이야, 개인 사업이야? 예, 팀이 뭉쳐서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팀 사업이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으로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희한테 사업 같이 하자고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모두가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조직력으로 하는 거고 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판매사 가려면 나만 열심히 하면 돼. 팀장 가려면 판매사가 몇 명 있어야 돼요? 둘 최소 4명이 있어야 돼요. 국장 가시려면, 본부장 가시려면, 총장 가시려면, 임페리얼 가려면. 혹시 임페리얼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판매사가 몇 명이나 나와야 돼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네. 선물 주려고 했는데. 아까 진짜라니까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마케팅을 공부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메이크 임페리얼을 막 외치고는 있는데 임페리얼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 아세요? 아, 진짜로 알아요? 매실이 얼마 일어나야 돼요?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해봤어요. 언제 했냐면 회장님이 강의를 끝내고 망한 오리집 식당에서 강의를 마치고 가신 다음에 수익 구조가 궁금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돈을 주겠다는 것을 제가 알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어요. 어떤 건가? 30대 30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맞는 건가? 70대 70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 판매사라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저는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국장 가는 것은 왜? 국장까지는 허들이 없고 본부장까지는 국장에서 2번 정도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궁금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망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쥐꼬리만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가만히 버텨서? 물론 그것도 있어.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시스템, 이 수익 구조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나왔고 저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이 나왔고 때로는 저보다 더 수줍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죽어도 못 팔겠다는 사람, 죽어도 말 못하겠다는 사람이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성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수익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공부하라고 해요.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분석하세요. 혹시 주변에 수익 구조를 가지고 애터미는 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 있죠. 돈 놓고 돈 먹기 하나 막 얼마에 메꾸자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 과연 그쪽 프로테지하고 애터미에서 하는 프로테지하고 어떤 게 프로테지가 더 강할까? 그런 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말로? 안 궁금해요? 여기는 왜 안 궁금하지? 나는 궁금하던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펀드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만 생기면 거기 가. 그래가지고 돈 떨어지면 다시 애터미로 와.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그리고 또 가. 돈 없다면서 또 갔다 오더라고. 그걸 여러 번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가세요?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준대. 그래서 수익 구조를 풀어줬어. 애터미가 더 많이 주네. 그러더니 애터미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냥 조촐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 구조 공부 좀 해주세요. 혼자만 공부하지 마시고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파트너, 스폰서하고 같이 한번 솔직하게 내놓고 얘기해봐요. 돈 벌러 왔는데 돈 얘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돈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돈 얘기하세요. 돈 벌러 왔잖아요. 그죠? 돈 벌러 왔는데 제품 얘기만 하지 말고 제품은 그냥 좋잖아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회사에서 다 만들어져요. 돈 버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찝고 대놓고 서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뭐 쉬쉬하지 말고 쉬쉬한다고 돈이 와요?
안 와요. 돈 얘기 하셔야 돼요. 나는 돈 얘기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돈 얘기 하셔야 됩니다. 저희 돈 벌러 온 거죠? 예, 꼭 돈 얘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했죠. 그거는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이 세미나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운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장소를 얻어가지고 하시려면 먼저 장소 섭외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프랑카드도 다 붙이셔야죠. 마이크도 준비해야죠. 영상도 송출해야죠. 세금에 대한 부분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돈 들어가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하실래요? 하실래요? 저희는 사업만 하면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시죠? 낸다고 대답해요. 그냥 어차피 낼 거잖아. 세무서에 세금 내러 가면 세무사 돈 주면 세무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죠. 자료 다 주기만 하면 돼요. 물론 저도 많이는 안 내요. 조금 내요. 임페리얼이 아직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해서 될랍니다. 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제품 선정도 해야 되고 세미나 이렇게 아까 우리 오려대에 가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통역대 해주셔야 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사업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어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저는 안 할래요. 한번 망해봐가지고 하기 싫어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회 파트너들이 이만큼 오시면 좋겠죠? 아, 이만큼으로는 양이 안 차는구나. 예. 오롯 정도에는 오셔야 되겠죠? 오롯의 판매사들로 꽉 채웠으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야 돼. 그럼 살이 떨려, 피가 떨려, 다 떨려? 안 떨려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만 서서 막 얘기하려고 해도 떨리던데. 실제로 임페리얼 분들도 항상 말씀하시고 회장님도 얘기하시는데 무대에 설 때마다 떨리대요.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한마디 두마디에 많은 분들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말로 인해 사업을 안 할까 봐.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로 어떤 내가 행동으로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고민이 말뿐이겠어요? 행동도 있겠죠. 행동으로 한 것들이 말로 표현이 돼야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파트너들이 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막 얘기할 수 있는 용기는 다 되시겠지만 내가 말고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해주고 나는 뭐만 챙기면 돼요? 호주머니에 회장님이 돈 세라고 했거든요.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돈만 세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다.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어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중국어가 되냐? 그것도 잘 안 돼요. 간혹가다 한국말도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런 데 올라오면 꼬여. 입이 막 꼬여요. 그거 느끼셨어요? 아, 여러분들이 느낄 거라고. 꼬이는데 한국말도 잘 못할 때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희망을 전파하고 용기를 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 모두 다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은 사업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원들하고 함께 여기에 오자고 말씀하시고 같이 웃고 울고 또 희망을 보고 희망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사에서 주관하는 시스템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처음에 두 번째 큰 거 조금 크기 순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치, 원데이 세미나 소속글도 있고 비즈니스 세미나도 있고 오롯에서 하는 원데이 세미나가 있죠. 또 그 다음 큰 건 뭐가 있어요? 오늘과 같은 석세스 세미나. 예전에는 1박 2일 했지만 지금 이제 당일치기로 하고 있죠. 그 세미나들. 그 다음에 포레스토. 요즘은 여러분들 포레스토 가보셨어요? 다 가봤어요? 몇몇 분 안 갔네. 포레스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1박 2일로 한번 가보세요. 너무 잘 지어놨어요. 화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가셔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 회사다. 내 연수원이다.
내가 이곳에서 이런 회사에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포레스토까지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지사를 좀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외국에 파트너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다니지 마시고 각 지사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지사장님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거기서 통역해 주시는 분, 그다음에 제품군, 수익은 어떻게 하고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핫한 게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만들어준 것들,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가장 핫한 게, 그다음에 회사에서 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A케어, 그죠? 여러분들 다 가입해놨어요? 어플 다 깔으셨다? 안 깔았다? 나는 깔았다? 손 안 드는 분은 뭐예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A케어를 제가 잠깐 홍보를 하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식습관, 생활습관,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분들이 계셔. 의사분들이. 그래서 의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답변을 해주셔.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병원 안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병원 진료 기록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자기 인적 사항만 거기 동의만 해주시면 병원 진료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어느 병원에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가 그 A케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활용 많이 하세요? 근데 막상 내 병원 기록을 보려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모임을 먹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그 내용을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A케어를 여러분들이 꼭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안 하다가 파트너가 왜 A케어 잘 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서 얼버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네요. 그렇게 막 들켰어요. 안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파트너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서 나와 있는 나이 있죠? 막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이 모르는 거 보니까. 제 건강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지금 나이를 모르겠다고요? 지금 내가 한 40 정도 보이지 않아요? 40대 정도로?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럼 50대 초반? 네? 후반이요? 중반? 예, 중반이에요. 근데 건강 나이로 몇 살가 나오냐면 51. 근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뭐 크게 놀라지를 않네. 딴 사람이 얘기했어야 되나? 어쨌든 AK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짜로 이제 해드리고 싶고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회사를 선택하는 4가지 기준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가 여러분들을 선택할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해야 되죠?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박한길 회장님이라면 여러분들을 선택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미모를 보지 않는다. 남녀노소도 구분하지 않는다. 능력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사업자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온 회장님의 입장, 이렇게 회사가 큰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을 기준을 아마 잡아 놓는다고 한다면 그 기준점은 어느 정도 될까? 저 전상철은 기준 미달로 회사에서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의 회장이라면 회사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도 역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개개인의 사업자니까. 맞죠? 그러면 나는 내 회사, 전상철의 회사, 여러분들의 회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 회사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겠는가?
나를, 여러분의 회사를 다른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회사의 기준만 저희들이 바라보지 말고 나의 기준도 만들어 놓자. 그래서 내 사업자니까 임페리얼이 되겠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내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만들어 있어야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영향을 주고 그분들이 저와 함께 하겠다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제가 거울을 보면서, 집을 나오면서 거울을 한 번씩 봅니다. 제 얼굴을 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전상철, 너를 보고 누가 오겠냐? 누가 오게 만들려면 너와 같이 한번 사업을 하겠다고, 생사고락을 한번 같이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마음가짐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한 가정을 일으키고 한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호구주체, 그리고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손주, 그 다음에 내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 한다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을 잡고 움직여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잣대를 들이대서 제 스스로한테 한번 들이대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고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보고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목표 설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단을 항상 할 수밖에 없고 명단을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업 초대를 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하고 쫓아가고 전달하고, 그리고 후속 관리하고 다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도 꿈과 희망을 또 키워가고, 그리고 이것들을 복제해 나가는 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에는 제 모습에 많은 분들이 보고 같이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그 무거운 짐을 견디는 자가 성공자라고 합니다. 왕관의 무게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무게들을 다 짊어지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즐겁게 해야 되겠죠. 왕관의 무게를 느끼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즐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즐길 것인가? 저도 힘들었으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서, 지하 저 몇백 미터 지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올까지 정말 즐거웠을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제품 전달하고 했을까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거울 보고 웃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도와달라 하고 도와주십사 정중히 부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나의 진심과 성심을 다해서 그분에게 말씀 올리고, 그리고 함께 하자고 미래의 비전에서 제가 꿈꾸고 그 비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저와 함께 해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선택의 4가지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반대로 관점을 좀 달리해서 나에 대한 회사, 내 회사는 어떻게 4가지의 기준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하자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희망을 안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간절히 바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사업에 성공하실 것 같아요. 정상은 높지만 그 과정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즐기시기 바라겠어요.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이렇게 차곡차곡 한 걸음씩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번 약속하면서 끝나시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올해 안에 모두 국장 가십시다. 가실 거죠? 이미 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안 가신 분들은 올해 안에 가시게요. 샤론 노조 한번 외치고 한번 끝내시게요. 나는 샤론 노조 마스터를 갈 거다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나는 샤론 노조 마스터를 갈 거다.
감사합니다.